안녕하세요. PT시험연구원에서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범균 팀장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섬유 패션 업계 부분 제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안전관리는 저희가 지금 제품이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당장 리스크라고 생각이 안 될 수 있지만은 향후 기업이 제품이라든지 기업의 생산 판매를 위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또 한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PT시험연구원 글로벌 사업본부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맡아서 하는 일은 저희는 주로 이제 글로벌 바이어에 공급되는 소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규제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이어가 제품을 그리고 소재를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속 가능성 전략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소개를 좀 잠깐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섬유 공정 중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 및 생산 공정에서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 가능한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생산 가공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물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및 수질 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기업 대상 전 과정에 환경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행 및 성과를 평가하고요. 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패션 산업의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능 이행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과 노동 간의 윤리 및 책임 이행 검증 부분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고용관계가 국제 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적합하게 운영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최근에 노동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구매 결정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저희 연구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을 좀 소개를 드려서 좀 장사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 분야랑 프로그램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브랜드, 그러니까 나이키나 H&M 뒤에 말씀드릴 브랜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증, 검증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제도와 관련이 있고 제품과 관련된 부분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GDHC와 히깅데스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죠. 재활용 인증과 관련 있는 GR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M의 지속 가능성 성과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100% 소재 재사용을 목표로 2018년 기준 H&M은 전 제품의 57%, 면 제품의 95%의 지속 가능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주범인 탄소 배출 변화를 18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1%였던 부분을 2040년 순탄소 배출 제도를 달성한 것을 이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까지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이점을 창출한다는 클라이메이트 파지티브 달성 목표를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한 가먼트가 18년도에는 2649톤으로 작년까지 매년 25,000톤 재사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사례입니다. 제일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Move to Zero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재 공급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자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5년 8월 협정에 따라 가지고 30년까지 세계 공급망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3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버려지는 모든 푸드웨어 제조 폐기물 가운데
99%에서 용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매립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물병 10억 개 이상을 플라이니트 수중 저지와 어포용 방작사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신발과 그라인드 프로그램으로 폐기물 신제품을 전환하고자 전략 이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 그리고 물 사용 등과 같이 현 시점을 파악을 하고 매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이런 정책을 피는 데는 사실 이 배경이 제일 큽니다. 유럽 정책이거든요. 유럽은 섬유 의료 산업의 전반적으로 환경적 개선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서 환경성 정보 체계 구축은 물론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인검증 제도를 23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PF 제도, 통합 환경 관리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F는 이제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 풋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 영향 범주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에 기반한 제품에 대해서 환경성 정보의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환 경제를 통한 지속 가능성 이행에 대한 선도적인 자연 효율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라든지 섬유 산업의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 구축을 위한 유럽의 ECAP, 그러니까 의류 분야 액션 플랜이라든지 신발 산업에 특화된 환경적인 방법론과 분석 도구, 그리고 온실가스 및 자원 저감 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이행을 근거로 완제품에 대해서 패션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사 전반에 걸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수요처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H&M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그 여러 브랜드들은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H&M 제품 환경성 정보 구축 사례인데요. 2011년부터 프랑스 정부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제품의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투명성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리바이스가 07년 업계 최초로 자사 제품에 대해서 정과정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물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는 이제 이러한 친환경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전략을 이행하고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과 공정에 대한 부분 이행을 보고 제품에 이러한 환경성 요소를 담아서 시장에 출시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검증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에는 끝단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가지고의 요구사항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 정책이라든지 브랜드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정 과정에서 소재와 원료와 소재, 그리고 공정상,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 과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인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GRS, RCS, 화학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에코텍스타일, GDHC, 블루사인,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의 지속 가능 이행을 점수한 힉 인덱스, 그 밖에도 다양한 인검증 프로그램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PEF 제도를 배경으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확인이 끝단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인검증 프로그램은 원료 생산에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을 보고자 하는 인검증의 트렌드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섬유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들리게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이제 짧은 새로운 스타일과 상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특성과 공급 사슬상에서 모든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협력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죠. 공급망 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인검증 프로그램들이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공급망에 대해서 환경성 정보 요구가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B2B 기업 간 거래 시 협력사로부터 환경성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유럽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검증 제도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브랜드들의 모임, 브랜드들의 집합체에 의해서 지속가능 의료연합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겠고, 하나의 환경 검증을 할 수 있는 툴, 힝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료 산업은 생산 구조의 글로벌화가 됨에 따라서 환경 이슈, 그리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민간 제품 시스템 절차에 관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원료 소재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후 폐기가 되기까지의 투입되는 물이 있을 거고, 화학물질이 있을 거고, 자원이 있을 거고, 인력이 있을 거고요. 이는 사용 후 다른 배출물로, 여기 보이시는 대로 물이 폐수가 발생할 수 있고, 대기 배출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온실가스가 배출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환경적 이슈가 되고, 이런 이슈와 관련된 인검증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친환경적인 선정과 의사결정 요구할 수 있게 해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원료 물질에서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의 어떠한 안전성,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성과 유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충족을 해야 될 거고, 가공,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물질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면, 운영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다시 재활용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앞단으로 보내서 배출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주요 이슈 활동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단계별 공정에서 주요 이슈되는 부분이 탄소 배출과 직접 연계권을 가진 부분이 에너지원 부분이고, 그리고 물 소비 구조, 그리고 화학물질 소비 구조로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료 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의 소비의 약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품 생산과 소비를 포함해서 연간 850메가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물 사용량도 많은 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섬유, 의료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소비합니다. 천연 화학 섬유 생산은 물론 가공 공정에서 다량의 물이 소비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kg 커튼 생산한 면 생산 시에는 대략 7,000에서 29,00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고 하네요. 또한 천연 화학 섬유 생산에서부터 가공은 물론 사용, 폐기 단계까지 걸쳐 다양한 화학물질이 소비되고 있는데, 대략 1kg 의류 제품의 생산 시에 약 1.5에서 6.9kg의 화학물질이 소비되고 있고, 전 세계의 살충제의 25%가 섬유 의료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인증, 검증 프로그램은 전 과정에 걸쳐서 투입 물질과 에너지와 배출 물질을 정량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성 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최소 기준을 넘어서 패션 브랜드들이 자체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에 따라 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급망 동참을 위하고 이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사실상 규제로 체감하게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체감되는 부분과 더불어 다르게 이러한 시장에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행 시에는 지금에 대해서 최소 기준의 이행을 떠나 지속 가능성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품을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전향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신제품 개발 장려를 위해서의 어떠한 정책적 접근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는 곧
수혜체에 대한 선택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업이, 소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국내 기업은 이 부분도 좀 인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좀 대표적인 인증, 검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깅데스인데요. 2009년 10월 월마트하고 파타고니아사가 환경 분야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에 12개의 지속가능 의류연합, 12개 브랜드들이 지속가능 의류연합을 설립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의류, 신발, 그리고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 원료 취득부터 제조, 유통에 관련된 각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고, 제품 생산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저감시키고 섬유 패션 산업 간의 자원 고갈, 기후 변화, 화학물질, 구조적인 환경 변화의 방법을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는 100여 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 기업이 평가 결과를 공식 채택하고요. 공급망 참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행 역량 평가 기준화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약 지금까지 전 세계 25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듈별 구성입니다. 히깅데스는 좀 다음과 같이 모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섬유 소재 의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성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목표 성과를 달성, 유지하도록 수요 기업인 브랜드와 리테일러, 공급망 기업이 자가 평가를 통하고 이를 지속 가능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에 정량적으로 표시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패셔너티 모듈에서 생산 설비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 제품 분야, 브랜드 유통 분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설비 분야를 보게 되면은 환경 영향 영역에서 능력과 성능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장이, 그러니까 사업장 현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가 평가 모듈로 사용되는 HIG FEM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노동자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사회 윤리적 이행이죠. HIG FLS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 모델은 브랜드와 유통업체의 환경성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 이행을 위한 모델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듈입니다. 프로덕트 툴로서 이제 소재와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HIG MSI, Material Sustainability Index라고 해서 소재에 대해서 점수화할 수 있는 툴과 HIG PM, 프로덕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는 제품이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 유통 및 제조업체에게 제공되고 있죠. FEM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EM은 이제 생산 설비 환경성 모듈은 크게 생산 공정과 제품 포장 단계에 걸쳐서 염색 가공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환경 관리 시스템 EMS 부분과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물 소비, 대기 배출, 폐기물 관리,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환경성 측정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MS 부분, 환경성 관리 부분과 대기 배출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 부분, 환경 관리, 화학물질 관리 부분의 점수 배점이 높고요. 확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상세한 내용으로는 적합한 인원이 배치가 되었는지, 관련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간의 대응이 아닌 장기간의 대응으로 전반적인 추진 전략과 이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선도적 관행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와 온실가스, 그리고 물 사용, 폐기물 부분에서는 지속적 개선 부분과 에너지 소비, 물 소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오염 관련 자원 소재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수행의 기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개선 저감 목표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와 화학물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화학물질이라든지 폐수에 대해서 주요 배출량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그리고 오염물질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어떤 저감을 위해서 효과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그 히깅데스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내용 일부를 좀 발췌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대형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별, 그러니까 글로벌 지역적으로 소싱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소싱 기업들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 현 소싱 기지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히깅데스에 대한 참여, 그 FEM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한 활동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베트남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 분야는 의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부자재나 푸대와 신발 쪽에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봉제 부분이 65% 정도, 그리고 염색이 25% 정도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좀 세 번째 그림에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히깅데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인증과 틀리게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점수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2017년도에 평균 점수가 36점 정도라고 하면은 매년 점수가 개선되고 최종 19년도 같은 경우는 43점으로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사업장별로의 점수, 평균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경 관리, EMS에 대해서 점수가 높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다른 항목에 대한 환경 영향 항목에 대해서도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환경성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잘 되면은 다른 부분도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EMS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따라서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고어사는 실제 지속가능 SAC 창립 member죠. 그래서 고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애니얼 리포트를 발행을 하는데 애니얼 리포트를 보게 되면 히깅데스 활용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18년도 애니얼 리포트의 실제 물 사용 저감에 대한 목표라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목표의 이행을 히깅데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려고 좀 담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최근 올해서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이키 소재 업체들한테 올해부터 좀 많이 강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량하고 제출을 해라.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나이키는 소재에 대한 요구를 2012년부터 사실 요구를 했어요. 그 소재에 대한 요구하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이 지금의 히깅데스에서 아까 제품 모듈에 있었던 MSI 모듈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MSI 같은 경우는 소재의 환경적인 영향을 정과정 평가 접근으로 원료 취득에서부터 어떤 소재 출고까지 단계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이 평가한 거를 점수화해서 기업 및 같이 사업 파트너들이 수요 업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재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선택을 함으로써 좀 더 에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모듈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입니다. 이제 2002년도에 설립되었죠.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25개 이상의 브랜드와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섬유가치 사슬의 지속가능 경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소재에 대해서의 어떤 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20년 기준으로 45%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섬유 공급 수요망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재료 선택을 가속화하고요. 그를 인해 가지고 어떠한 기후 행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저감이 되겠죠. 가속화를 하는데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용 촉진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용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시장 변화 촉진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제안을 하고요. 25년도까지 재활용 폴리에스터 비율을 14%에서 45%까지 사용 목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회원사 브랜드들은 2025년도까지 좀 오타가 있는데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용을 45%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는 95% 재활용 물량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나이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제일 크죠. 재활용 원료를 20% 이상 함유된 제품에 인증 부여를 하고 공정, 환경, 화학물질 관리, 사회적 평가 기준 재활용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GRS가 있고요. 또 재활용 원료를 5%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시설의 공정, 추적성 평가, 재활용 제품에 적용하는 RCS가 있습니다. 또 유기농 원료를 5%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시설의 공정과 마찬가지로 추적성 평가, 유기농 섬유 제품에 적용시키는 OCS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RWS 인증 프로세스를 좀 예시로 홈페이지 등을 가져와 봤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료, 공정 제품, 그리고 원료와 공정 제품으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에서 각 단계별로 추적성과 사회윤리적 이행, 화학물질 관리, 사회적 책임, 환경관리 이행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GRS 인증 사례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GRS 인증은 크게 6가지 섹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이행하였을 때 인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자재 관리 부분과 공정 관리 부분에서는 리사이클 재료의 출처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본래 목적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 폐기물에 대한 포스트 컨슈머와 최종 소비자와 제품을 사용하기 전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하는 프리 컨슈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사용 재활용 원료의 추적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입물이 다른 기준으로 승인되는 경우 이 목록들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하고요. 이 투입물을 다른 기준의 생산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는 재활용 원료의 추적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요구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적절한 의사소통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공정, 기준 생산에 관리되고 있는 활동과 역할을 정의하고요. 화학관리 부분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부분과 투입되는 화학물질 원료단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투입단의 원료단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GDHC의 MRSR과 같이 이 투입단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를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DHC 부분입니다. 2011년 그린피스가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지역의 섬유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수질 오염 보고서 제출에 따라 가지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 공장들을 사용하는 대형 스포츠 및 패션 브랜드들은 유해 항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그러다 보니 의류와 신발 산업의 지속 가능한 화학 지침을 시장에 소개합니다. 2012년 6개의 브랜드 GDHC가 결성되고요. 공동 대응 협약을 진행을 하고 20년까지 의류와 신발 생산 과정에서 16개의 화학물질 분에 대해서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23개 브랜드, 12개 단체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협력 중이고 제품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폐수를 통해서 배출되는 잔유 물질 등을 관리를 하고 결국에는 모든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서 유해한 화학물질 배출이 없는 것을 미션으로 하죠. 2011년 나이키, 아디다스, H&M, 타겟, 갭 등에서 제한 유해물질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이 6개 브랜드 참여를 시작으로 해서 18년도까지 24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기업 공동의 관리라든지 훈련, 정보를 공유를 위해 가지고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이 이행해야 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니 그 홈페이지를 통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GDHC는 크게 MRSL 웨이스트워터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앞단 투입 물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 그리고 공정 중에 폐수와 대기 배출물, 그리고 끝단에서 폐수나 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제한 물질 리스트 요구에 부응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MRS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고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 그리고 공업용수, 슬러지, 그리고 폐수, 끝단에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급망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공장으로 봤을 때 앞단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염색 가공 공장에서는 실제로 대량 용수라든지 사용 폐수에 대해 가지고의 어떤 추적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에 대한 판매자 책임 범위가 생산 과정까지 확대됨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협조와 추적성, 트레이서빌리티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페이퍼와 가이드라인입니다. GDHC는 그동안 폐수 그리고 앞단의 원료단의 관리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물에 대한 이행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까지 공장상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이행에 대한 점검을 위한 사전 사례 연구 페이퍼를 진행을 했고요. 23년부터는 실제 사업장의 배출가스에 대해서 화학물질 점검을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경적으로 봤을 때 생산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주도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원 확보에 좀 제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특수한 환경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가지고 판매 유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확산이 되고, 또 이에 따른 소비자의 어떤 소비 환경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 이런 환경적인 배경 변화가 결국에는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급망에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요구하죠. 그러면 이 소재 공급들은 실제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소재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갔던 인검증,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적용을 해서 자기네 투명성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검증 이행은 수요처 브랜드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이제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근에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ESG라는 부분이 있죠. 즉 이제 생산 판매 전략이 얼마나 친환경인지와 친환경적인지와 직원과 주주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평가로 해서 많은 툴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히깅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업의 가치 평가 이니셔티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업을 평가할 때 기준은 참 다양한데 2020년 미국의 3대 제표 중에 하나인 다우존스 월드 지수가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990년부터 2500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대응을 보면서 각 항목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한 부분을 가지고 점수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속 가능 평가 결과를 가중치를 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니, 결국엔 기업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살아남기 힘든 사회적 구도로 배경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속가능 제품을 위해서 글로벌 마켓은 결국 지속가능 프로그램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국 제품단에서가 아닌 결국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의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 구조의 대응 프로세스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재 공급 체계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서 소재 생산, 공급, 유통 방식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재 공급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의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섬유 패션 산업의 소재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트림에 걸친 디지털화에 최적화될 결국은 설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기업은 이러한 사실상 규제를 인검증을 통해서 수요처의 대응과 기업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체적인 소재 생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는 ESG 경영 전략 체계를 재수립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음을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잠깐 시간이 괜찮으면은 좀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할게요. 앞에서도 저희 홍보가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그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으로 사업적 내 친환경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정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친환경 이행 정도를 점검이 가능하고 개선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을 다 담았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말씀드리고 하자니 저희 괜히 홍보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협회사 저희가 텍셀 익스체인지 그리고 힝데스, GDHC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 회원사 활동하는 부분이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사전 내용을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사전 질의 내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질문이 있네요.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과 관련된 인증은 무엇인지, 인증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실제로 환경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그 환경 발자국에 대한 인증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영향 평가 부분에 제품 환경영향 수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인증인데요. 그거는 제품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인증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저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만약 기업에서 어떤 탄소 저감 목표를 위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인증은 결국에는 그 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힝데스라든지 다른 브랜드나 국가적 대응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사업장이나 소재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먼저 책정을 하고요. 각 목표를 가지고 몇 프로를 저감시키면 단계별로 갈 건지 이행을 가지고의 부분이 더 중요시하고,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브랜드라든지 다른 이니셔티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함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보니까 괜찮으시면은 제가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